기원전 221년 가을,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는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역사상 가장 뜻깊은 대관식이 열렸다. 대관식의 주인공은 갓 불혹의 나이에 접어든 젊고 야심만만했던 한 젊은이. 그는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중국을 통일했으며 이집트 파라오보다 10배나 넓은 땅을 정복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시황제라 칭했던 인물. 그는 어떻게 살았으며 왜 중국 통일이라는 업적에도 불구하고 온갖 미스터리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중국의 서쪽 변방에 있던 진나라의 수도 함양에선 새로운 왕이 등극한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태로운 시대였건만 왕의 나이는 겨우 13살. 권력의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궁궐에서 나라의 운명은커녕 자신의 목숨조차 담보할 수 없는 나이. 그러나 이 왕이 바로 훗날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에 오를 영정이다. 결과는 참혹했다. 这是秦始皇第一次开始正式执掌国家政权的时候所显示出来他超人的一面，使得所有人对这个22岁的青年的王者再也不敢小视了。 주변에 있던 권력의 실세들을 제압하고 비로소 자신의 시대를 맞이한 진나라와 영정. 이로써 본격적으로 중국 통일의 야심을 드러낸 영정은 능력만 있으면 신분과 출신지를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기 시작했다. 이때 등용된 인물 이사. 초나라 출신 이사는 법가 사상가로 훗날 진제국의 통치 이념을 설계했고 충신 가문의 출신이었던 왕전은 통일전쟁을 이끈 1등 공신이 된다. 여기에 또 한 명의 유능한 인재가 있었으니 한나라 출신의 토목기술자 정국. 정국은 통일의 바탕이 될 부의 축적에 관한 임무를 영정으로부터 부여받았다. In this case, what the first emperor wished to have Zhengguo build for him was a canal that could be used to transform the area, the plain around the capital of Qin, into a fertile area. 때로는 지도자의 결단 하나가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한다. 정국이 완성한 운하는 한반도 크기의 관중평야를 옥토로 만들었고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진나라의 부유함은 다른 나라를 압도했다.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진나라를 이렇게 기록한다.
관중 땅은 천하의 3분의 1에 불과하나 천하의 부 중 60%를 갖고 있다. 진나라의 부는 다른 나라의 10배에 달한다. 나라의 부를 바탕으로 영정은 오랜 꿈이었던 통일 대업을 이루기 위해 준비를 서둘렀다. 제도를 정비하고 전국에서 젊은이들을 소집해 100만 명에 달하는 정예군을 양성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진나라의 군사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였을까? 비로소 영정은 전쟁 준비를 끝냈다. 영정의 말 한마디면 목숨 걸고 적진에 뛰어들 각오가 돼 있는 100만의 전쟁 기계들. 기원전 230년 영정은 마침내 선대 왕들의 꿈이자 자신의 야망이기도 했던 통일전쟁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그의 칼끝이 향한 곳은 진나라의 인접국이었던 한나라. 주변국들 역시 온 풍력을 쏟아 진나라에 맞섰지만 오랫동안 훈련된 진나라 병사들의 적수가 되지 못했다. 그렇게 10년. 결국 진나라는 500년 전란의 주역이었던 주변 6개의 나라를 차례대로 휩쓸어버린다.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중국 통일의 역사가 영정에 의해 완성된 것이다. 从东周开始，经过春秋战国500年的期间，其实在这么一个过程中，中国发生太多太多的战争，统一是所有人向往的一件事情。秦始皇让500年的理想变成了现实。People had thought about an empire that occupied, in effect, the whole world, but it was Ying Zheng who actually created it. 기원전 221년 마침내 영정은 진나라의 수도인 함양에서 화려한 등극식을 거행하고 중국 최초의 황제, 즉 시황제에 오른다. 황제란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지배자를 의미했고 중국 전체가 자신의 팔 아래 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통일 제국이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진시황에겐 남은 숙제가 있었다. 500년간 각기 다른 나라, 다른 문화 속에 살았던 백성을 하나의 시스템 안에 불러들여 통합해내는 것. 它是胸有成竹，我们觉得这个东西太可怕，就在这一点。它统一战争，统一那年战争刚结束，统一全国的所有的措施就公布了。这我们觉得就是我们中国改革40年来，其实我们还没做到政治体制改革完成，它就是一夜之间，所以这个是不可思议的。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단행됐다. 가장 먼저 실시된 것이 군현제. 지방을 제후들이 통치하던
혈연 중심의 봉건제를 없애고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눈 다음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통치하는 정치 시스템이었다. 이전에 없던 강력한 중앙 집권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다. 능력에 따라 인재가 등용됐고 세습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이후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오늘날 중국에까지 고스란히 이어진다. 这个先进性表现在它是废除了过去分封制下的那种血缘关系那种管理方式，而是建立在机遇管理这样一个方式。 This was a Qin innovation, a system they put in place, a system that survives to the present day. 1975년 호남 성에 있는 한 작은 마을의 우물에서 대량의 죽간이 발견됐다. 분석 결과 죽간은 진시황 당시 관청에서 집행하던 진나라의 법률로 밝혀졌다. 이것을 보면 진나라 법률이 얼마나 방대했고 또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알 수 있다. 진나라의 법률은 촘촘한 그물망처럼 백성의 삶 하나하나를 규정했고 위반했을 때는 가혹한 징벌이 뒤따랐다. 도량형도 통일됐다. 통일 이전 나라별로 다르게 사용됐던 부피와 길이, 무게의 단위를 균일화함으로써 상품의 매매나 세금 징수를 편리하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진나라의 발량전이다. 당시만 해도 지역별로 각기 다른 화폐들이 통용됐는데 진시황은 이를 발량전으로 통일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마음대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통일 제국의 완성을 위해 진시황이 가장 고심했던 문제는 따로 있었다. 大秦虽统一六国，但文字并未统一。 오랫동안 분리돼 있던 나라들은 각기 문자가 달랐다. 그것은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기도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시황은 각 지역의 학자들을 보내 진나라의 글씨를 가르치도록 했다. 문자야말로 사상과 문화를 담아내는 그릇이었기에 이것의 통일 없는 제국은 사상 누각과 같다는 것을 진시황은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말을 의미하는 글자로 각 나라의 글자가 어떻게 달랐는지를 보여준다. 진시황은 이를 진나라의 글자인 소전체로 통일했다. 中国历史上之所以分久必合，合久必分，实际上有一个很重要的原因，就是文字它是统一的，而且文字的影响是非常强大的。只有通过文字的统一，才可以把全国统一起来。这个方针，这个统一的文字的这个政策，实际上不只光影响了秦，它实际上对于汉、对于后代都产生了十分重要的影响。实际上，我们可以从世界史的角度来看，有了统一的文字，对于维护一个国家的统一，那都是至关重要的。 영토는 물론 법과 도량형, 문자까지 통일함으로써 마침내 중국 대륙을 하나로 묶어냈던 진시황.
알려진 것과 달리 진시황은 매일 120근에 달하는 주간 서류를 읽어야 잠이 들 만큼 지독한 일벌레였다고 학자들은 주장한다. 한나라의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책을 태우거나 사람을 무차별 생매장했던 폭군이 아닌 제국을 정비하고 통합하려 애쓴 군주였다는 주장인 것이다. 뛰어난 정치력과 카리스마를 통해 500년의 전란을 끝낸 다음 누구도 가져보지 못한 넓고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게 된 진시황. 진시황은 자신이 일군 제국을 돌아보기 위해 황제로서의 재위 기간 12년 동안 5번이나 전국 순행에 나선다. 황제로서 유일한 통치자임을 알리고 백성을 하나로 묶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다. 他常年统一以后，他一半的时间在巡行在全国，他坐着马车，坐着木轮车巡行在秦帝国的大地上。这一切能反映出来秦始皇是一个勤政的人。这确实是一件很不容易的事情。而且我们知道，他为了维护这样一个统一的局面，除了制定那些么的措施，他还身体力行。 이렇게 만리장성을 연결함으로써 진나라는 새로운 국경 개념을 만들어냈고 이것은 훗날 차이나란 이름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국경 내부는 도로망을 통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됐다. (200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지금도 진나라의 위용을 증언하듯 남아있는 도로. 사방으로 연결된 폭 70m에 달하는 이 도로를 따라 진시황은 순행을 계속했을 것이다. 진시황이 일군 제국의 넓이는 이곳 황하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만리장성에 달했고 남으로는 베트남 북부에까지 이르렀다. 이 광대한 제국을 일구는 데 걸린 시간은 22년. 이 22년 동안 진시황은 2000년 중국의 근간을 마련했던 것이다. 혼란한 시대, 겨우 13살의 나이에 왕위에 올라 숱한 반란을 지향하고 20살에야 친정을 시작했던 왕. 10년에 걸친 정복전쟁 끝에 중국을 통일하고 제국을 하나로 묶어냈던 황제. 중국을 통일한 지 12년이 되던 기원전 210년. 어느덧 50에 접어든 진시황은 폭염과 과로, 무리한 순행 일정에 지쳐 있었다. 그리하여 황제에 등극한 뒤 5번째 순행 중 사구란 지역을 지나던 무더운 여름날, 어김없이 120근에 달하는 주간 문서를 살피던 진시황은 구중 궁궐이 아닌 마차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함양궁을 떠난 진시황의 시신은 오늘날 서안 근처에 있는 여산 아래 묻혔다.
불멸을 꿈꿨던 황제답게 사후 세계를 호위할 8,000기에 달하는 토용과 함께였다. 是古人说的中国2000年之政，秦政也。就是实际上秦始皇他实行的诸多的制度，也很多就延续到现在。 Qin created, in effect, was China. What Qin created was a unified empire. 没有秦始皇，中国历史就不完整。他是中国历史上唯一不可缺少的人物。 진시황은 죽었다. 그러나 그가 시행한 각종 제도와 사상은 안장되지 않았고 오늘날까지 살아있다. 현재 중국엔 55개 민족, 13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0년에 걸쳐 몇 번이나 흩어졌지만 어김없이 하나로 되돌아왔다. 오늘날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국. 학자들은 이 번영 속에 여전히 진시황이 만들어낸 제도와 사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이 우리가 중국을 알기 위해 진시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